우리가 초반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응급인 척 연기하면은 빨리 봐주는지에 대해서 다뤘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거랑 다른 응급인 척 연기하고 진료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요.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속았는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연기가 아니야.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가지고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막, 뭐 어떻게 오셨어요? 아, 심장이 막 벌컹벌컹거려요. 막 목공 빠질 것 같고 막 죽겠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연기가 아니거든. 찐이야 이건. 근데 딱 했는데 보니까 심혈관절 응원은 아니고 마인드적으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 정신과적으로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아주 종종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장 쪽 문제는 죽음과도 바로 직결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라서 예. 진짜 심했던 분들은 와서 찍었는데 진짜 심전도가 괜찮은 게 맞냐,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 못 믿겠다, 나는 진료를 계속 받던 그 순환기내과 교수님에게 직접 들어야 나는 안심이 된다. 뭐 밤에 다 그 퇴근하고 없는데 그거 설명해달라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증상도 없는데 입원 진행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좀 외래를 좀 가란 말이야. 왜 자꾸 응급실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 흉통으로 오면은 보통 케이타스 2군을 잡았거든요. 일단은 진료를 다 보고 이제 처치를 할 건지 어떤 검사를 할 건지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환자에게 할 거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낼 거고 검사하려고 수액 달려고 준비해서 갔는데 환자가 갑자기 검사는 안 하겠다, 속이 쓰린 거지 심장 쪽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검사를 다 거부하는 경우가 네. 아주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흉통이 아니고 이제 위속 쓰린 거는 2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경증에 해당하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네. 통증 그거에 따라서 보통 경증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아는 사람들이 꼼수를 쓰려고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와이자님이 얘기했던 투석 환자의 경우에 네네네. 흉통으로 119를 신고했다고 사실 왔는데 아니고 투석을 빨리 하려고 거짓말 친 거다. 그런 시스템을 좀 아는 사람이 그런 걸 좀 이용하지 않았나. 아, 근데 이런 경우에 진짜 노골적이잖아요. 근데 이미 2군을 잡았어요. 잡으면은 내릴 수 없어. 등급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음.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내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춘도 그래요. 아니 요새는 경증구역을 제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4군으로 넣은 다음에 3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요새 좀 많아 요새. 고무장갑의 세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일단 복통으로 오면은 4군을 줘요. 그리고 검사를 진행하면은 3군을 줘요. 보통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런 이유인가? 4군인데 혈액 검사를 하고 하면은 뭐 삭감인지 어떻게 뭐 비용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심평 평가도 까다롭지 이게. 이런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2등급 잡으면은 응급실 입장료, 응급관리료가 급여 처리가 돼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노려가지고 연기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꼼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환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응급이 아닌 척하면서 응급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응급이 아닌 척하면서 응급으로 오는 경우.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역대급 환자였는데 소화기 증상으로 왔어요. 구토를 하고 속이 쓰리고 설사도 하고 딱 봐도 먹은 좀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렇지. 소화기 환자 같으니까 그때가 이제 응급실 대기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한창 그 역병으로 국가가 좀 어수선하는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대기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환자분이 기다리는 게 좀 그렇다고 다른 병원 갈지 갈팡질팡하고 결국엔 진료 보겠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촉이란 거 그게 좀 발동했나봐요. 뭔가 쎄하다고 와서 나 심전도 먼저 찍어보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었는데 신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 환자분 럭키야. 격리를 빨리 해자기 위해 가지고 그 신속 그걸 검사를 딱 하고 네. 시술치료를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와, 그분은 진짜 인생 한 번 더 사신 거예요. 맞아, 이렇게 응급이 아닌 척하면서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특히 119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네. 119에 신고되면은 신고된 경위나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신고를 했고 환자 증상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다치게 된 건지 만약에 외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 딱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뭐 주먹을 유창을 딱 깼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119에서는 자기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딱 쳐가지고 뭘 깨가지고 여기에 다 손이 다쳤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응급실 오는 도중에 그게 보험 처리 안 된다. 일반가로 돈을
많이 부담이 된다. 그런 거 어떻게 전에 들었나 봐요. 어떤 뭐 인터넷에 검색했던지 네.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해가지고 가족한테 들었던지 응급실에 와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119 오면 보통 환자 연결해 줄 때 어떻게 다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119 얘기해 준 거랑 환자 얘기해 준 거랑 다른 거예요. 환자는 집에서 좀 뭐 창문을 좀 수리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좀 다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록이 일체되니까 진입 파악을 하는 거죠. 환자분 119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방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환자가 맞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적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네. 취조를 하고 추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환자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를 마지막 이제 응급실 기록을 넣고 일단 이걸 또 얘기해줘요. 왜냐면은 그 기록이 다르면은 나중에 심평원인가 국민건강보험인가 국가 그 관련 기관에서 나중에 전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본 거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일반가로 나온 게 100만 원이다. 네. 근데 의료보험 처리를 받으면 20만 원이다. 많이 싸지잖아요. 그렇죠. 80만 원을 이득 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록이 일치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80만 원을 환수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드렁큰으로 이제 주치인 상태로 깨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와서 일단은 우리한테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해. 내가 맛이 짱나가지고 유리 다 깨부사가 손 막 이래 됐습니다. 막 이래. 나중에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 차트가 그때 잘못 써져 있어서 제가 차트를 좀 수정을 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때 유리창에 화가 나서 깼다고 나왔네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위에서 창문이 뭐 한 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다쳤는데 내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가 수정은 안 되고 추가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혹시나 보험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입을 잘 맞추세요. 근데 여러분들 병원 오실 때 보험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료를 받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보험은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입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 입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그렇지. 사실을 얘기하는 데서 사실을. 그럼요. 사실을 얘기하세요. 솔직해지잔 말이야. 거짓말 탐지기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의식 없는 척을 해요. 어떤 범죄와 관련된 절도인가? 뭐 어떤 그런 부분하고 좀 관련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119에 신고됐는데 환자가 진짜 어떤 잘못을 안 깬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고. 보드마카 이용해봤대 이거. 어떤 그걸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원인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자기가 연기하는 거면은 어떤 검사에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징후를 좀 포착했나 봐요. 내 눈으로 돌돌이. 보통 여기 흉골 쪽에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아파. 기가 막히게 아프게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의식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원인을 하니까 갑자기 환자가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완치를 했던. 그런 게 있었어. 음주운전이었어요. 경찰들 막 우르르 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계속 의식 없는 척을 하더라고. 아까 그 119 타고 올 때는 말도 잘했다는 사람이. 드렁큰 환자고 이제 의식도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액을 딱 꽂으려고 하는데 이제 자 피검사도 좀 진행할게요 하면서 딱 빼니까 피검사 안 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깬 거야. 혈액 채취해서 알코올 그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막 일어나더라고. 연기는 다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의식 없을 때 환자를 이렇게 체크하면은 손발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막 떠뜨리고 막 하잖아요. 나 좋아하는 검사야. 진짜 의식 없으면은 버티는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푹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 있으면은 떨어지면은 어디가 부딪히고 아픈 걸 좀 인식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리다가 멈칫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있는데 제일 확실한 건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얼굴 쪽으로 떨어뜨려 봐야 돼요. 얼굴 쪽으로. 이제 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쿵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가 딱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좀 연기자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어. 내는 좀 자주 하거든 그거. 좋아하는 검사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많아요.